오늘은 빨리 죽는 법, 빨리 죽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세요? 빨리 고생하다가, 고생 무지하게 하다가 죽는 법. 빨리 고생 무지하게 많이 하다가 죽는 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뭘 먹으면 좋은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먹으면 몸에 좋은가요? 먹어서 몸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뭘 먹어서, 무슨 약을 먹어서, 무엇을 먹어서 병을 고치는 건 없어요. 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다른 것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병은 뭘 먹어서 병을 고치는 거 없어요. 없어.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좋은 음식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뭘 먹으면 빨리 죽는지 그것만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먹으면 좋아지느냐, 무엇을 먹으면 좋아지는 거 없다고. 아무것도. 밥이나 먹으면 그게 최고 좋은 거지. 전부 무엇이 먹으면 좋다, 무엇이 뭐 어디에 좋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면역력이 길러진다, 이거 전부 저 장사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 먹어서 좋아지지도 않아. 자, 이 장사꾼들이 사기를 치는 케이스를 보면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형님,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판교 장터가 엄청 컸어요. 소도 한 번에 나오는데 우시장도 한 300마리씩 나왔고, 모시전이라고 그래서 옛날 한산 모시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새벽에 모시 장이 서는데 장이 상당히 컸어요. 5일장이. 5일장마다 약장사가 꼭 와서 모시전에서 약을 파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약 파는 장사 그거 사기였어요. 뭐 아까전기 비슷한 거 넣고 배 아픈데 발톱에다 발라도 낫고 머리에다 발라도 낫고 막 물감 갖다 넣고 그런 식으로 했고, 약장사들 말은 거짓말이고, 지금도 사기치는 놈들 많죠. 노인들 관광한다고 막 휴지 같은 거 뭐 주워가면서 노인들한테 아주 덤태기 쓰는 약장사들 많아요. 뭐 산삼을 먹으면 좋다, 뭐 웅담을 먹으면 좋다, 그거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자, 무엇을 먹어서 좋은 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무엇을 먹었더니 몸에 무지하게 좋더라, 이건 없어요. 무엇을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먹지 않아야 되는 거, 요거 5가지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쇠고기입니다. 쇠고기 먹으면 그냥 고생 직사하게 하다가 제 쇠고기 먹는 모양이구만. 참, 너 잘왔다, 잘왔어. 우리는요, 피를 매일 뽑는, 드라큐보다도 피를 더 많이 뽑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혈을 하면, 한 군데 사혈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사혈을 하면, 똑같은 자리를 사혈을 하면 어혈이 더 잘 나와야 돼. 잘 뽑혀야 돼. 근데 갑자기 더 꽉 막혀서 안 나와요. 너 소고기 먹었지? 하면 틀림없어요. 소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는 걸 한번 지금 이게 좀 길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 교실의 첫 번째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면 소고기 먹지 말라. 힌두교다. 이런 얘기예요. 쇠고기 기름은 40도씨가 돼야 녹습니다. 그런데 쇠고기를 먹을 때는 우리가 구워서 온도를 높이거나
또 뭐 국물에도 뜨겁게 해서 먹기는 먹는데 체내에 들어가서 흡수도 돼요. 그런데 우리 체온으로 쇠고기 기름, 우리 체온은 36.5도 밖에 안 돼서 우리 체온으로는 소고기 기름을 녹일 수가 없어요. 40도, 36.5도 밖에 안 되니까 쇠고기 체내에 딱 들어오면 녹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몸에 들어와서 흡수까지 되는데, 지방 흡수까지도 되는데, 그게 들어오자마자 모세혈관을 막아요. 온몸에 모세혈관을 막아가지고 그냥 바로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 걸려서 돌아가신 누워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곰국 3일만 끓여주면 3일 이내에 틀림없이 죽어요. 무슨 그렇게 왜 쇠고기가 기름이 40도씨에 녹느냐면 초식동물 얘기하는 거예요. 초식동물들은 풀을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자기 체온이 좀 높아야 돼요. 풀이 잘 안 되니까. 풀은 소화가 안 되니까 소가 위장이 4개죠? 얼마나 소화가 안 되면 위장을 4개씩이나 만들겠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되새김질까지 하죠?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초식동물들은 체온이 대부분이 잡식이나 육식동물에 비해서 조금 높다. 그러니까 쇠고기, 말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도 무지하게 안 좋아요. 염소탕 안 좋아요. 먹으면 안 돼요. 토끼탕 이런 거, 초식동물 고기 안 좋아요. 이거 많이 드세요. 난 맨날 먹어요, 돼지고기. 뭐 그거 너무 많이 기름만 많이 먹어서 좋을 리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쇠고기처럼 독약은 아니다. 그러면 이건 독약 중에서 상독약입니다. 그럼 쇠고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증명을 할게요. 오키나와가 여러분 장수천으로 알고 계시죠? 일본에서 가장 잘 오래 사는 동네였었어요. 39개 현인가 그래요. 일본이. 그 중에서 2번째로 장수하는 현이었었는데 지금은 꼴찌예요. 왜 꼴찌가 됐을까?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거기 미 공군기지 있잖아요. 오키나와에. 미 공군기지가 있어가지고 햄버거하고 콜라 먹는 걸 문화를 가지고 와서 지금은 젊은 애들이 햄버거, 콜라 그런 거 먹고 완전 평균 수명이 꼴찌예요. 지금 현재 스코어.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핑퐁 외교로 개방되기 전에 심혈관 질환이 거의 없던 나라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국 요리에 소고기 봤어요? 중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고기를 안 먹는 민족이에요. 안 먹는 나라였어요. 중국집에 가면 소고기 요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소고기 찾았으니까 막 할 수 없이 소고기 탕수육을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 중국 요리에는 소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거의 없었는데 햄버거하고 콜라가 1972년 뒤에 들어가 가지고 걔들이 이렇게 나오고 당뇨병 환자가 수억 명씩 되는 거예요. 소고기가 죽음이에요. 또 하나, 인도 사람은 뇌질환이 거의 없어요. 힌두교라서 소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또 한 예,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게임, 그 다음에 그 야구나
농구 NBL 같은 거 보면은 딱 앉아서 보면은요, 세 사람 중에 한 놈은 돼지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궁둥이가 막 만주 볼판만 해. 콩 심으면 한 가마니는 먹게 생겼어.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게 뚱뚱한 것은요, 신장 기능이 무너진 합병증이에요. 콩팥. 신장 기능이 무너진. 그런데 왜 그렇게 많으냐, 미국 사람은. 어제도 지하철 탔는데 미국 사람 부부간이 있는데, 어이구, 우리 3배는 되는 것 같아요. 저거 불쌍해 죽겠어. 왜 그러느냐? 소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요. 소고기를 먹어서, 미국 쇠고기를 먹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게 비만으로 연결된 거예요. 뚱뚱한 사람은요, 겉으로는 뭐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무지무지하게 비만이, 아주 뚱뚱한 사람은요, 실제적으로는 지옥에서 살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보세요. 길거리 다닐 때 씩씩 웃고 먹는 거 잘 먹으니까 행복해 보이잖아요. 실은 병으로 고생을 말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비만이 있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생긴 사람들 많이 생겼어요. 이게 몸이 안 좋아지면요,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자, 교통사고를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교통사고가 결과적으로 나서 죽었는데, 잘 보면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판단력. 교통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소한 판단을 잘 못해서 몸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판단은 뭐가 해요?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판단을 잘못해서 미세한 판단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소고기 먹으면 고생하다가 병원에서 5년씩 누워있다가, 요양원에서 누워있다가, 그러고 갑니다. 아셨죠? 고생 하다가 죽고 싶으면 소고기를 열심히 드시면 됩니다. 소고기가 맛있어요.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고기를 맛있게 먹어요. 왜 그럴까요? 소고기 기름이 포화지방이에요. 포화지방인데, 포화지방은 고소한 맛이 있어요. 소고기 2 플러스 기름 쫙 낀 거, 등심, 뭐 채살, 뭐 이런 것은 아주 고소해요. 그렇지? 소고기 먹으면요, 사혈해도 어혈이 안 나와요. 치료가 안 돼. 두 번째는 라면이에요. 라면은 일단 튀긴 거예요. 튀기죠. 튀기면 식물성 기름, 팜유라고 하더라도 뭐라도 기름을 튀기면 포화지방이 돼요. 그래서 고소한 맛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라면,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수프예요. 라면 수프가 라면이 맛있게 하고 입에 고소한 맛이 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쇠고기 수프가, 쇠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면이 중독증이 있는 거예요. 수프가 쇠고기 분말이 들어가 있다고요, 쇠고기. 그래서 라면 먹으면 그릇이 잘 안 닦여요. 쇠고기. 저기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기분 좋은 사람 있나요? 돌아간 고인을 내가 추모하니까 내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고인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죽은 놈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긴 하지만 진짜로는 장례식장에 가서 육개장 먹고 오죠.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들이 냉동식품이에요. 뷔페에 가서 기분 좋은 적이 있어요? 뷔페 그렇게 많은데 전부 냉동식품이에요. 방부제 일정 기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뷔페에 가서 여러분들, 뷔페에 가면 사람들 전부 어디에가 최고 많이 있어요. LA 갈비 구워주는데 제일 줄이 많이 서 있어요. 갈비 먹는 거하고. 그 뷔페 갔다 오면 속도 더부룩하고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아주 기분이 안 좋고. 라면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찬물.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은요 전부 차가 나오죠. 따뜻한 차가 나오죠. 또 고급 레스토랑에, 고급 중국집에 가면 애들이 오면 찬물을 주는데 어른들한테는 절대 찬물을 안 줘요. 찬물이 얼마나 나쁜 건지 여러분들 한번 지금 보세요. 막 목이 타서 죽겠고 정말로 미치겠는데 그때도 더운 물 먹어라. 이건 너무 융통성 있는 바보 같은 얘기고, 그때는 좀 한번 마시더라도 평상시 습관을, 찬물을 먹으면 얼마나 해로운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 날씨가 36도였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15도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36도였다가 갑자기 15도로 변했어요. 사람 수도 없이 많이 죽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36도였다가 아니 15도 별거 아닌데 갑작스럽게, 지금 오늘 점심때 날씨가 36도였는데 오후에 날씨가 갑자기 15도로 떨어졌다 그러면 무지하게 많이 죽는다고. 맞아요? 당연히 많이 죽을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체온이 36도예요. 15도씨 물을 먹으면, 냉장고에 있는 물을 먹으면 여기 지나가는 최소한 영향을 미치는 위장까지는 미치는데 입에서부터 위장까지 있는 세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수없이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모세혈관이 좁아져서 모세혈관이 응축이 돼서 어혈이 더 많이 끼게 돼 있어요.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찬물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 걸려요. 에? 역류성 식도에 걸리고, 이 잇몸, 혀, 여기 입 안에 있는 거 고장 나요. 위장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찬물을 먹으면 안 좋다. 이해가 금방 되죠? 네 번째, 치맥.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킨 소비량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닭고기인데, 닭고기 괜찮은데 치킨은 튀긴 거잖아요. 튀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튀긴 음식. 튀긴 음식 중에서 최고 나쁜 거. 이거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명절 때 전 부치면 절대 안 돼요. 전 부쳐놓은 거 나중에 먹고 탈나는 사람 많아요. 그것도 산소에서 전 부쳐놓은 거 기름에 또 산화가 돼가지고, 그거 여러분 생각을 해. 그것도 양이 많으니까 그날 다 못 먹고 며칠씩 두고 먹어요. 그거 다 버려야 돼. 전 부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데 관습상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튀겨서 먹는다. 이게. 닭도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돼요. 기름에 튀기면. 그래서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치킨들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불포화 지방도 튀기면, 기름에 넣고 튀기면, 불포화 지방을 튀기면
튀긴다? 튀기면 포화지방이 된단 말이에요. 포화지방이 되는데 그것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불포화 지방에서 포화 지방으로 된 지방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데 고소한 맛이 있다 이게요. 그것을 계속 먹는데 포화 지방은 우리 체내에서 분해가 되지 않아요. 포화 지방은 분해가 안 돼서 체내 어디엔가가 쌓이게 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친다. 치킨 플러스 맥주 먹는다고 하는데요. 중국 애들은 맥주를 절대 샷이 차갑게 해서 마시지 않아요. 저 정신 나간 놈들 청도에 갔더니 맥주가 막 미지근한 것도 있고 따뜻한 것도 있고 그래요. 중국 애들은 맥주 차갑게 해서 마시지 않아요. 우리는 맥주 시원하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튀긴 음식 플러스 찬물, 치맥은 찬물 이렇게 된 거예요. 치킨하고 맥주인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뭐 젊은 애들이 많이 좋아하기는 하는데 가능하면 애들한테도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고 먹지 않게 해야 된다. 마지막, 옛날엔 여기 4가지 했었는데 마지막 하나, 먹으면 가는 거 하나 있어. 독약. 현미. 간이 나빠가지고 치료하는 사람이 생식을 한다면서 현미 섞인 생식을 하고 현미밥을 먹고 이 짓 하고 앉아 있어요.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그걸 죽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현미가 왜 나쁜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미를 먹는 이유는 쌀이 있으면 여기에 씨눈이 있습니다. 씨눈에 영양가가 많다고 영양만 따진 놈들이 현미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현미를 먹어라, 쇠고기를 먹어라, 우유를 먹어라 하는 놈의 새끼들은 무엇만 따졌느냐면 영양가만 따졌어요. 영양. 그래서 그 영양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영양실조로 영양이 부족해서 병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영양이 넘쳐서 너무 많이 처먹어서 문제지 뭘 못 먹어서 병나는 사람이 없는데 뭘 먹으면 좋냐고 이 짓 하고 앉아 있어. 이 정신 나가고 또 그 말을 믿고 계속 그런 질문만 해요. 지금 세상이 언젠데 영양이 넘쳐서 문제가 되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사람처럼 잘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미국 사람처럼 이 돼지가 별로 없고 이렇게 그래도 배는 다 나왔어. 지금 나도 나왔어. 적게 먹는다고. 우리 어렸을 때 배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은 배가 나왔다는 얘기는 영양이 넘쳤다 그런 얘기예요. 간이 나빠서 복수가 차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배가 나온 것은 영양이 넘친다 그런 얘기예요. 영양가만 따졌지 부작용을 따져보지 않은 거예요. 부작용. 쇠고기나 현미의 부작용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싱겁게 먹어라 한 놈은 나트륨에 의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것만 생각을 했지 싱겁게 먹음으로써 발생되는 부작용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엉터리지.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쇠고기는 설명을 했고 현미가 먹으면 왜 우리가 박살 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미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씨눈에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현미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요인은. 근데 현미가 무슨 자예요? 거물현, 쌀미자예요. 검은 쌀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검으냐? 다 깎아내지 않고 씨눈을 다 많이 깎아내면 씨눈이 떨어져 나가니까 다 깎아내지 않고 이 겉에가 약간 검어서 현미라고 하는 거예요. 현미가 아니 다 깎아낸 것은 뭐라고 해요? 백미, 흰백자 백미라고 하죠. 근데 현미는 독약이에요. 독약 중에서도 아주 심한 독약이에요. 아주 나쁜 독약이에요. 왜 그러느냐? 밭에서보다 물속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이 살아요. 근데 벼는 수생식물이죠. 물속에서 살죠. 물속에서 자라는 식물이죠. 그래서 벼는 씨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에 아주 강한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왕겨라고 해요. 왕겨. 벼 껍질. 무지하게 단단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얘기를 듣고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어느 식물보다도 벼 껍질이 단단해요. 무지하게 단단하고 질겨요. 그것은 이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씨는. 그럼 왕겨하고 요거 사이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면 요 사이에 있는 것이 그냥 겨예요. 겨. 이 겨가 독성이 아주 강해요. 왜 강하냐면 왕겨를 뚫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개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씨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겨가 독성이 무지하게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겨를 먹으면 그럼 현미라고 하는 것은 이 겨가 많이 남아있는 게 현미예요. 이 겨가 검은색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우위가 안 좋아서 이런 거에 금방 아주 민감해요. 친구네 집에 가서 다 현미 먹고 죽을 뻔했어요. 정교감이랑 같이 갔다가. 배 아파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간은 무슨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해독 작용을 하는 장기인데 간이 나쁜 사람은 해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미를 먹으면 독을 갖다가 피 속에다 갖다 넣어놓으면 간이 해독 더 부하가 걸리겠죠? 피에 독소가 많으면 간이 부담이 훨씬 더 많이 가겠죠? 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이 일정 수준 이상 나빠진 사람을 내가 암 환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에? 암 환자하고 똑같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현미를 먹고 앉아 있어요. 죽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꼭 금지시켜야 되는 음식이 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쇠고기, 라면, 찬물, 치맥, 현미 이런 거예요. 여기 쇠고기 속에는 초식동물 고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유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반드시 제 생전에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유식을 우유로 하는데 제 생전에 틀림없이 대한민국 사람 이유식은 다른 일반 곡물로 다 바꿔놓을 거예요. 여기도
재벌 돈의 논리가 우유에 들어가 있어서 바꾸는데 엄청 힘들어요. 우유는 소가 먹는 거지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우유 먹으면 병에 잘 걸리려고 결심을 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유 먹으면 안 돼요. 쇠고기, 라면, 찬물, 치맥, 현미 이것은 절대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해도 돼요? 예, 그러면요. 이 완교가 예. 겨가 나쁘다고 독성이 강하다고 했는데 예. 겨에는 인산, 칼리, 질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용성 규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SiO2가 이 양반이 저기 대체의학과 교수였으니까 아니야, 나 나오는 거예요. 공학 엔지니어링 교수. 질산이 있나 일단 아니 이제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그 반도체의 원료가 주소잖니. 예. 주소니까 이 완교에서 주소를 빼내는 연구를 해봤는데 굉장히 좋아. 네. 수용성 기술하고. 근데 그것이 독성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들어보지를 않았는데 그게 수용성 규산이 굉장히 많거든. 그거에. 그런데 이제 자네가 얘기하는 중에 어떤 들어오는 얘기는 질산이 있다고 하네요. 질산이 강산이야. 그런 것이 독소, 다른 물질과 합해서 독소가 될 수도 있고, 규소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 암물질 같은 것도 제거하고 그러는 아주 좋은 아니 독성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이거 먹어보면 알아. 위장 나쁜 사람 바로 배 아파. 그리고 소화가 일치 안 돼. 그래서 현미를 먹으려고 하면 오래 씹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왜 힘들게 살아? 그냥 백미 먹으면 부드럽고 맛있고 괜찮은데. 예? 또 한 가지 질문. 또 오케이. 소고기가 지방이 많아, 그지? 포화 지방. 지방이잖아. 근데 40도씨가 이상이 돼야지만 녹아. 액상으로 돼. 응. 응? 액체로. 응. 그런데 그 이하로 되면 이제 굳지. 굳지. 응. 그런데 이 단백질이 소고기가 함유된 동물성 단백질이 꼭 그것이 들어가서 40도가 된 걸 붙는 건 그 순간은 맞는데 우리 몸에서 위에서는 산이 나오잖아. 네. 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단백질하고 반응을 해서 네. 40도가 아니라 온도가 굉장히 낮아져. 네. 그래서 녹는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도 36.5도 이하에서도 꼭 굳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낮을 때도 액상으로 상당히 많은 포션이 존재를 하는 거다. 오케이. 거기 내가 대답할게요. 그래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체내에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되는 순간 꽉막 모세혈관을 꽉 막는다니까. 이건 경험상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흡수가 될 거야. 그렇지? 나는 흡수 안 되지. 그 뭐 40도씨가 되니까 안 녹았다고 하면은 체내에 들어가서 안 된다 그러면 그 흡수가 안 될 건데, 흡수가 된 다음에 내가 얘기해. 흡수가 된 다음에 우리 체온으로 녹일 수가 없다 그래. 일부가. 그 정도가 조금 심한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심한, 온몸에 다 들어 이게. 그래서 중풍 걸린 사람 3일만 설렁탕 먹으면 안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100% 죽게 돼 있어. 뇌혈관을 막아서. 또 한 번 중풍에 한 번 걸린 선생님, 이 양반 뇌경색이 한 번 오셨던 분인데, 중풍에 한 번 온 사람은 반드시 또 오게 됩니다. 중풍이 온 사람은 그래서 더 조심을 하셔야 돼요. 먹는 거에 대해서. 응?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